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동화와 현실이 어우러진 판타지 코미디 배드타임 스토리입니다. 영화 오프닝에 한 노인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인공 브론슨의 아버지는 브론슨과 누나를 데리고 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이 좋지 않아 호텔은 파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한 상인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죠. 상인은 아들 브론슨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를 호텔 경영자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슨은 25년 동안 호텔에서 열심히 일하며 호텔의 경영자가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아부만 할 줄 아는 켄달을 호텔 경영자로 임명하려고 했고, 실망한 브론슨은 누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불행하게도 누나가 교장을 맡고 있는 학교가 곧 폐교하게 되어 누나도 곧 직장을 잃게 되었죠. 누나는 면접을 보기 위해 브론슨에게 일주일 동안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슨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운스럽게도 브론슨은 낮에 아이들을 돌보는 여인 질을 알게 됩니다. 저녁에 브론슨은 조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 속에서 브론슨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전사이고 켄달은 간사한 아첨꾼입니다. 하지만 국왕은 아첨꾼을 더 좋아했고 그에게 왕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좌절한 브론슨이 자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이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이 이야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와 아첨꾼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기회를 가졌고 하늘에서는 사탄비가 쏟아졌으며 관중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신기하게도 호텔 주인은 브론슨을 불러 켄달과 경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브론슨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정말로 사탕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아이들이 고친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하였죠. 집에 도착한 브론슨은 낮에 있었던 일을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아이들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슨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브론슨은 카우보이가 되어 빨간색 페라리라는 말을 공짜로 얻게 되고 말을 타고 강도들에게 포위된 기부인을 구해냈고 1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카우보이와 귀부인이 키스를 하려다 난쟁이가 무릎을 차서 무산된 것으로 이야기를 고쳤습니다. 이튿날 브론슨은 반신반의하며 페라리 가게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공짜로 페라리를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파파라치 기자에게 둘러싸인 미녀를 만났고 그녀를 도와 탈출합니다. 브론슨은 미녀와 키스를 하려다 정말로 난쟁이가 나타나서 그의 무릎을 찼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브론슨은 아이들이 고친 이야기만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켄달이 브론슨을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브론슨의 무심한 태도에 켄달은 새 호텔을 짓는 곳을 가보는데 그곳이 원래 학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브론슨은 질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을 집으로 보낸 후에 브론슨은 세 번째 이야기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브론슨은 그리스의 신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인과 브론슨이 함께 데이트를 하고 해변을 산책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고쳤는데 브론슨은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했죠. 잠에서 깨자마자 브론슨은 해변가에 가서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아름다운 질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고 해변을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브론슨도 그제야 질이 자신의 이상형이고 운명의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신을 갖게 된 브론슨은 이번에는 이야기를 이용하여 호텔 경영자의 자리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우주에서 브론슨과 켄달이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은 우주에 있으니 외계인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야기를 수정해 브론슨이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경기의 끝에
브론슨이 화염에 맞아 사라진 것으로 이야기를 고쳤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브론슨은 켄달과의 대결에 참가했습니다. 대결이 시작하기 전에 브론슨의 혀는 벌에 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죠. 자신만만한 켄달이 먼저 플랜을 발표했지만 그의 주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브론슨의 차례가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현장에 있는 한 친구가 그를 도와 통역을 했습니다. 브론슨은 벌에게 혀가 찔린 상태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해내 켄달을 이겼습니다. 축하를 받던 브론슨은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불에 타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했죠. 그는 불꽃을 보자마자 소화기로 불을 마구 끄다가 상인의 머리에 분말을 분사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상인은 바로 그를 해고했고 브론슨 누나의 학교도 곧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간 브론슨은 아버지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장 부동산 관리기관 담당자를 찾아갔는데 운이 좋게도 담당자가 자신의 친구였고 그의 도움으로 상인의 학교 재건축 프로젝트를 기각시켰죠. 하지만 이때 켄들은 학교에서 폭발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브론슨과 질은 학교를 질주해 켄달을 저지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브론슨과 질은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고 두 사람은 아담한 호텔을 하나 경영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릴 때 배드타임 스토리를 들으면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바꿔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때의 그 창의력이 현실이 된 것이 있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